어, 코인 동향을 한번 오늘 좀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한번 봐야 될 상황도 있겠죠. 비트코인 이틀 새 9% 하락, 미 긴축 충격파. 미국이 다음 달부터 가파른 양적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트코인 하락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추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하락장을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당분간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만에 42,000달러대로 떨어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42,000달러. 여기. 1,000대. 그러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급락한 것은 미국의 양적 긴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양적 긴축은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최근 2년간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의 달러 유입을 늘렸다. 그런데 양적 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번엔 반대로 양적 긴축을 실시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자산들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양적 완화에 따른 회피 수단으로 각광받았지만 양적 긴축 시대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시세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일 공개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FOMC 참석자들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매달 최대 950억 달러씩 줄일 것을 제안했다. 직전 양적 긴축 기간이었던 2017년에서 2019년 매달 500달러씩 줄였던 것보다 2배가량 빠른 속도다.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져 양적 긴축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연준은 다음 달 회의를 계기로 양적 긴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 비트코인 투자로 잘 알려진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이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195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4,167개를 매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현재 총 12만 9,218 BTC다. 오, 늘었네요. 아, 5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캐나다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의 보유 자산은 1월 이후 6,594 BTC가 증가해 총 6만 9,052 BTC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ETF는 투자자들이 종목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식 거래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기간 보유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흑포스 비트코인 ETF로 18.7% 순증했다. 게다가 비트코인 공급량은 감소하고 있다. 비트코인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공급량은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 대비 36.5% 감소했다. 비트코인 공급량 감소는 시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47,000달러의 저항성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44,000달러 선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기반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증거가 쌓여 있다고 보도했다. 이 얘기죠. 우리가 얘기했던 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돌파하고요. 떨어져서 저항받고 일어나는 여기. 그죠? 얘가 얘기하는 요 선. 요 선. 그죠? 요거 그죠? 47,000달러, 44,000달러. 요 구간이죠.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선, 우선 여기죠. 요는 그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선, 요선 여기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그죠? 요 구간. 저항받고 떨어지고 또 저항받고 떨어지고 요 언저리에 있는 거죠. 그렇게 뭐 의미를 둘 수준은 아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요 말에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요. 비트코인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요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남은 채굴량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채굴량이 이제 거의 뭐 바닥으로 다가가고 있죠. 이거 채굴을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채굴할 게 없죠. 비트코인은. 그러면 이제 가격 상승이 이제 뭐 된다는 이 얘기죠. 이게 시세의 상승 요인으로 감소한다. 작용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거의 90% 2,100만 개 중에 1,900만 개죠. 채굴. 남은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2,100만 개 중에 1,900만 개. 남은 게 200만 개. 약 90%죠? 채굴됐다. 채굴이 이제, 이,
채굴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보다 채굴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보다 채굴하는 게 이익이면 채굴을 많이 달려들겠죠. 여전히요. 그 얘기는 가격의 상승을 채굴 입장에서 봐도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수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굴량이 한계를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죠? 채굴량은 바닥으로 바닥이 보이는데요. 수요는 늘고 있잖아요.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상승의 요인이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현실 시장, 현재의 시장 질서를 바라보면 양적 완화로 인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양적 완화로 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있는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상승을 하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상자산이죠.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이미 이제 실물 경제에 이미 편입이 뭐 기존 시장 질서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 누구도 이제 뭐 거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미 기존 시장 질서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아까부터 할 수 없죠.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를 올해 들어와서요. 누구나 다 아는 이게 비안전자산으로서 확화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올 초에 이제 작년 말인가 아니 올 초에 얘기 드렸던 게 이거죠. 이게 화폐이기 때문에 일반 주식처럼 비안전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IT 기반이잖아요. IT 기반. 그렇기 때문에 또 비안전 자산이다. 미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치를 하락하게 되죠. 그죠? 미래의 가치지 당장의 가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전한 자산이다. 그거를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그렇게 일반 시장 질서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가상화폐는 이제 가상이라는 거에는 IT 기반이지만 화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거다 이거죠.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되게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블록체인으로서의 가치, 그죠?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화폐로서의 가치다. 미래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그거로서의 가치, 그죠? 는 아무도 이거는 전망하기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누구나 다 안다 이거죠, 그죠? 그거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불안전한 자산으로 볼 것이냐라고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를 이제
개인적 개념 얘기 드렸는데, 요때는 불완전한 자산으로 못을 받고 있던 시절이었죠. 요 당시에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비트 대망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좀 드렸죠. 근데 이게 어느 날 이게 오늘 보면 시장 질서에 편입이 됐다는 얘기가 온 지도 한 달도 안 돼서요. 작년부터 그랬지만 올해 들어와서 시장 질서에 편입이 되고 작년부터 됐지만 들어와서요. 정권과 같이 분류가 돼서 불완전한 자산으로서 뭐 얘기를 하다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정권에서도요. IT 기반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정권은 불완전한 자산인데 불완전한 자산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면 또 가치 상승이 되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떨어지는 게 이제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업이나 뭐 원자재나 그죠? 에너지 이런 쪽이고 하락하는 거는 제조업이나 말 그대로 미래 산업, IT 기반 그죠?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인데 이런 쪽으로 해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불완전한 자산 중에서도 이제 불완전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돼 어느 순간에 분리가 돼 버리는 거죠. 분리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존 시장에 편입되면서 커플링 동조화 현상이 난다고 하다가 정권으로 묶어서 정권과 같이 커플링처럼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정권이라는 거하고 이 가상화폐라는 게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 얘기가 결국 뭐냐? 가상화폐는 결국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년 적어도 재작년에는 가상화폐가 사기라고 해도 의심스럽지 않았던 시대였죠. 사람들이 많이 뛰어드니까 가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이 투자를 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불완전한 자산으로서 분류가 묶어버리더만 어느 순간에는 불완전 자산이지만 그래도 정권하고는 같이 동조시켜 주기도 하고요. 이 당시만 해도 어느덧 벌써 저기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게 이제 위상이 높아진 거죠. 불완전 자산이든 어쨌든 간에 그죠? 세계의 경제 질서에 편입이 되는 많은 기관들이나 투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대 자본 세력들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는데 이제는 이게 더커플링 정권하고도 완전히 틀리다고 틀리다는 개념은 뭔 얘기냐 최소한 정권보다는 불완전한 자산으로서의 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같은 거죠.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니까 위상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 이게 올해 들어와서 이 말들이 지금 서서히 이럴 이후로부터 해서 하다못해 그러면 작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작년 10월 15일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이 과정이 그대로 여기 지금 녹아 있죠. 어느덧 벌써 이게 암호화폐가 그런 시대죠.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이제 시장 안에는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안 쓰고 있죠. 카카오페이 그렇죠? 우리나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삼성페이 젊은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젊은 사람들 요즘 현금 안 들고 다니죠. 과거에는 지갑에 카드를 수십 장씩 뭐 진짜 옛날에 많이 달고 다녔는데 요게 자랑이 있잖아요. 우리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 하나에 요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카카오페이를 쓰는데 젊은 사람들은 삼성페이를 좋아하고 선호를 하더라고요.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지금 만들고 연구하고 이미 용역을 주고 있고 이미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죠, 이미. 기존 민간 사업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죠. CBDC를. 외국도 마찬가지죠.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인가 이게 지금 뭐 나온다 하죠.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요번에 동계올림픽 때에도 이거를 휴대폰에다가 여기 웹 깔아서 시행을 했죠. 2020년 중반부터 2030년대인가 뭐 그때 이후부터 해가지고요. 중국에서 일단 부동산은 전부 디지털 자산으로 한다. 얼마 전에 신문에 이거 몇 번 얘기 드렸죠. 이게 제일 빠르죠. 이쪽 분야는 중국이 빠릅니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IT를 선도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데요. 디지털 CBDC 쪽에는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활발히 움직이지만요. 속도가 제일 늦습니다. 속도가요. 중국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공국에 도전하고요. 기축 통화를 도전하는데요. 달러의 위세에 지금 그죠? 여전히 달러가 강하잖아요. 강한 이유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 시대적으로 달러가 지금 부동강 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지금 달러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과거보다도요. 아이러니하게요. 달러가 지금 작살나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달러가 오히려 지금 막 활발합니다. 지금. 이걸 믿고 미국이 막 풀어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달러를 갈구하죠. 나라들이. 근데 중국은요. 패권국이자 기축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달러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데 앞으로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가니까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빨리 지금 준비하고 있죠. 얘네들이. 시장 정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이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미상원 법안,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수단, 정권법 면제해야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결제 방안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현실 대안이죠. 미국 의회가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 이 얘기가 이거죠. 이제 디지털 시대로 간다는 얘기죠. 디지털 시대로 무조건 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원금융위원회 소속 패토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법안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투명성과 통일안전거래법 약칭 스테이블코인 트러스트법의 초안을 내놨다. 쭉 읽어보면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하고 정권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사가 법정 화폐로 상환해주는 전환 가능 가상 화폐이며 거래 매개처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결제 속도 개선, 거래 자동화 등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에 중점을 둔 해당 법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잠재적 위험이 뭔가요? 잠재 위험. 이제 이게 변동성이죠, 변동성. 유동성, 변동성의 위험 리스크를 이 금융 시스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국가신탁은행, 부허가 신탁기관 등 통화청 인가기관이어야 한다. 민간이 돼도 된다고 뭐저고 저쩌고 하더만 또 여기는 또 그러네요.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현금 등가물 또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 1등급 유동자산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최근 미국 의회는 금융규제 체계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할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2022년 4월 1일 트레이 홀링스워스 하원 의원과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암호화폐 자산 품질 책정 및 달러 보유고 보고 의무 등을 다룬 스테이블코인 투명성법을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탈 자산으로 간다는 말도 되지만 이게 이제 법으로 꽉꽉 묶어버린다는 얘기죠.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원래 가상화폐가 중앙 통제,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목표로 해서 하는 건데, 그죠? 안 맞죠? 그죠? 안 맞죠? 그럼 맞네요. 비트코인 3월 10일 이후 가장 큰 낙폭. 왜? 원인이 뭐냐? 미 연준이 30년 만에 대규모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4일 연속 하락을 이야기했다. 억만장자 암호화폐 투자자인 마이클 노브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가올 5월 FOMC 정리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복구님 반갑습니다. 다만 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경기가 둔화될 경우 연준이 한 발 물러서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면 비트코인이 50만 달러를 넘어 100만 달러까지 떨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잘 끼워 맞추죠, 그죠? 지금 이 얘기가요, 지금 두 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간밤 공개된 연준의 FOMC 3월 회의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이 대차 대조표 매달 950억 달러 축소를 두고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차 대조표 축소가 통화 정책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이르면 5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더 연준 이사도 연준이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규모를 빠르게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에 2년간 진행했던 때와 비교해 대차 대조표를 더 빠른 기간에 더 큰 폭으로 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엘살바도르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코로나로 타격받은 관광산업 회복에 기여. 이번 하락에도 고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 중. 비트코인 매수세 탄탄. 변동성 커지만 투자 기회는 온다. 50bp 인상 적어도 3번. 주식, 채권 상당한 고통 느낄 것.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요. 이 가상화폐가 위치가 충분히 결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위상이 정립이 되지 않을까.
전술적인 진입 시점은 온다. 시장에는 어느 단계에서는 전술적으로 진입할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투자자들은 연준금리 인상이 가격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를 주시해야만 한다. Investing in my own stock cause it's faster than any crypto hits go let me spend